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사 일정이 계속 연기가 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름방학뿐만이 아니라 겨울방학까지도 감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자녀들이 집에 있으니까 어떤 정보 취득이거나 아니면 개별 공부,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백전불태가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건국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백전불태를 작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안 만들려고 하다가 역시 또 올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백전불태의 차이점 가장 큰 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운데에 수도권 대학을 이렇게 갈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쓰기 너무 갖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이거 좀 잘라달라고 라고 했지만 사실 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못했다가 이번에 드디어 그냥 한 권으로 만들긴 하지만 가운데를 잘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앞뒤를 봐도 어찌됐건 한 권이 될 수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의 특징은 뒤쪽에 의치한과 간호학과 또 소프트웨어학과를 따로 분석을 해서 놨다는 점이 좀 예년과 좀 다른 점입니다. 또 하나는 또 하나 크게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도권 대학 내지는 학생들이 좀 상위권 학생들이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갈 만한 대학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각 전형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만 이제 지방대의 경우에는 굳이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4번 문항에 보면 이렇게 쭉 풀이해줬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만 빼고 각 중요한 1, 2, 3번은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수를 좀 줄였죠. 이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가톨릭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전형별로 설명을 하려다가 별로 클릭수가 별로 없어서 그렇다면 이 각 대학을 한꺼번에 다 촬영을 해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건국대학교, 이 책에 이제 가톨릭대 다음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건국대학교의 2021학년도 전형에 대한, 또 전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든 대학은 첫째 모집 시기별 전형 방법, 그러니까 2021학년도 모집 시기별 전형 방법에서 수시, 정시, 그 다음에 각 전형에서 몇 명이 모집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큰 2번에서는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및 2개년 입시 결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형 유형별 대표 전형 주요 특징 및 세부 사항을 넣었고요. 4번에는 수시, 정시, 전형 분석 및 지원 전략이라 그래서 이제 글로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지방대의 경우에는 조금 갈만한 대학, 그러니까 조금 상위권 학생들이 갈만한 대학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써놔 있지만 주로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결국은 그 어떤 내신이라고 할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어지는 내신들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좀 쉽게 같은 지역 내라면 같은 대전이라면 대전, 충남이라면 충남, 강원도라면 강원도에 대한, 또 부산이라면 부산에 대한
대학들을 조금 더 쉽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는 건국대 저도 좋아하는 대학인데요. 2021학년도 모집 시기별 전형 방법을 보면 모집 시기는 거의 다 수시 정시죠. 모든 대학들은. 모든 대학? 그치. 정시로만 가는 대학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독교 대학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지는 거고요. 그 수시에서도 건국대의 경우에는 KU 자기 추천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이 가장,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이 다 있죠. 이 건국대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려고 한다면 건국대는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가나 다군 전체에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각각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850명을 모집하고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445명,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445명, 학교 추천과 논술 우수자 전형이 445명 같이 뽑고 있군요. 인원수 동일하게 뽑고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 우수자 전형도 영화 애니메이션 학과에서 실기로 15명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KU 자기 추천과 학교 추천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KU 자기 추천에서는 일단 서류 100%로 보고 3배수를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면접이 30%가 껴서 그 다음에 1차인 1단계에서 본 점수를 70점으로 놓고 서류에서 30점으로, 그러니까 면접에서 30점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자기 추천이라면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30과 서류 70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평가한다. 그러니까 면접이 따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의 경우에는 내신이나 이런 교과나 이런 거, 비교과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논술 100%로 선발을 한다. 여기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정시 가군에서는 수능으로 398명을 일괄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 30 현대미술학과를 제외하고 그렇게 선발하고 있고 실기인 현대미술학과에서 32명을 모집하는데 실기 40%, 수능 60%로 선발을 한다. 그 다음에 정시 나군에서는 440명을 모집하는데 수능으로 100%로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 실기로 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나 산디과라든지 의디과, 리빙디자인학과, 영상영화학과의 경우에는 실기 40%와 수능 60%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육교육과도 25명을 모집하는데 교과 10, 실기 30, 수능 60으로 선발을 하고요. 음악교육과의 경우에는 20명을 모집하는데 교과를 15%로 반영하고 15%를 반영하고 실기에서 45, 수능에서 40%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 정시 다군에서도 96명을 모집하는데 역시 수능 100%로 모집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및 2개년 입시 결과가 나오는데요. 각 학과별로 이렇게 쭉 보면 내신이 가장 높은 학과가 23. 그죠? 이게 무슨 과야? 경제학과가 2.3등급이고요. 이게 가장 센 학과이고 2.2등급도 있네. 생물공학과
생물공학과가 2.2등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학과가 보통은 이제 2, 3등급대인데 주로 3등급대가 많네요. 4.2등급 융합인재학과나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가 4.2등급에 그러니까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내신 평균 등급이 뭐 이렇습니다. 수의학과가 2.1등급, 수의학과 가장 높군요. 2.1등급이었고요. 보통은 뭐 2, 3등급대인데 4등급도 꽤 여러 학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국대라고 하면 이제 그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KU 자기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 등급이 살짝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것보다는 더 높을 거고요.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뭐 1, 2등급을 놓고 한 등급의 뭐 등급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신이 낮아도 우수한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다. 또 하나는 뭐 특목고 자사고가 이렇게 많이 가는 대학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찌됐건 물론 뭐 일반고 아이들은 조금 더 성적이 좋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특목고와 자사고가 그러니까 뭐 특목고 자사고와 일반고에서 놓고 봤을 때 특목고 자사고가 많이 잘 써주고 일반고가 많이 못 써준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학생이 그만한 역량을 발휘해야 써주냐 말 거냐인 거죠. 또 하나는 학생이 좀 더 빠른 시기에 깨닫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한 형태를 미리 중학교 때 경험을 하고 올라간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형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고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떨어지죠. 근데 알면 좋겠는데 애들이 안 하죠. 또 하나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보시면 아무래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들어가는 학부모들에 비해서 뭐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지 어찌됐건 그렇게 넘어가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부모의 관심? 근데 이제 부모가 갖고 있는 관심의 정도도 어쨌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원의 뭐 특별전형 모집단위별 모집 인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따로 제가 그 얘기하면 한두 명 거의 모든 과에서 한두 명을 뽑고 있기 때문에 KU 융합과학기술원 쪽에 있는 학과, 미래에너지 공학과라든지 뭐 이런 것만 사회통합 전형이 없는 것이고 나머지 학과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명씩은. 전형 유형별 대표 전형 주요 특징 및 세부 사항을 보면 KU 자기 추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추천 전형이 850명이나 선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인 거고요. 또는 그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두 가지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KU 자기 추천 전형과 학교 추천 전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자기 추천 전형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선발을 하는 거고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해서 최종 선발을 한다라는 거고요. 수능 최저, 건국대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추천 전형은 445명을 모집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학교장 명의 추천, 공문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30%를 보겠다. 그 다음에 서류평가 70%를 보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내신 반영 비율을 좀 더 높게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러니까 당연히 내신 점수가 좀 좋은 학생들이 유리한 전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및 면접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서류 평가는 KU 종합평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형 자료를 평가 지표에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서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에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탐구 활동인데 여기서 학업 성취도는 결국은 이제 성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그러니까 전공 관련 교과목을 꼭 이수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제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내신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것보다는 내신이 좀 부족해도 예를 들어 뭐 물리 2라든지 화학 2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죠. 내신이 잘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KU 자기 추천 전형으로 내가 원서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꼭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이제 이럴 때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참 불안해 하잖아요. 성적도 내신 떨어지면 이거 어떡하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감안하고 본다라고 하는 사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내신의 어떤 전체 평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결국 전체 평균만 생각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이 전공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면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도덕성, 성실성. 나눔과 배려는 학생들과 모둠 수업에서의 어떤 것도 있을 거고요. 또 뭐 협업 능력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봉사 활동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자기주도성, 종합, 그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그다음에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 게 이제 발전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평가할 때 특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KU 자기추천 전형에서는 면접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면접에서는 2명의 면접평가자가 지원자, 학생 1인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에 기초한 개별 면접이나 인성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충실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면접의 경우에도 이제 아이가 뭐 정말 말도 못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면접에 대해서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성은 있지만 따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이제 불안 또는 학생에 대한 불안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리더십이 있는 친구라든지 또는 말을 좀 하는 친구들이라면 친구들끼리 면접을 이렇게 서로 나눠주기이죠. 뭐 그런 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면접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물론 여기에는 이제 독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겠죠. 그다음 인성, 소통 능력이죠. 발전 가능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학생이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볼 수가 있죠. 학생들의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면접 시간은 개인당 10분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구사 100%로 선발을 하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2개 영역 등급합 4 이내이면서 한국사 5등급 이내 2개 영역 국수, 영사, 과탐이나 사탐, 탐구 그러니까 국수, 영탐 이 2개 영역이 등급합 그러니까 2등급 이내여야 하는 거죠. 사탐이나 과탐의 경우에는 한 과목만 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예과는 세계 영역 등급 합 4 이내이면서 한국사 5등급. 그 다음에 기타 자연계는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이면서 한국사 5등급 이내. 논술고사 반영 방법은 인문계는 통합논술 2문항을 출제하고 상경계열은 통합논술 1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을 출제하고 자연계는 수리논술 1문항과 과학논술 1문항을 출제하게 됩니다. 평가 내용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며 이해력과 분석력, 논증력, 창의성, 표현력, 추론능력 등 사고의 최종적 결과물 외에 사고 과정 및 추론 과정까지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얘기하면서 늘상 해왔던 얘기죠. 그 면접 평가인데도 이런 것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같은 것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보면 추론 과정이라고 하는 추리 추측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연역적 방법과 기납적 방법에 대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연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아무래도 보편성에서 특수한 것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이라면 특수한 것에서 보편성으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그리고 그것을 논리력 또는 사고력으로 이제 기술에 가는 방식인 거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나침반 36.5도에서는 늘 1년 단위로 해서 제가 비판적 사고력 프로젝트라 그래서 비사 프로젝트라 그래서 제가 연재하고 있는 것들도 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런 논술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한 능력들 또는 수능에서도 필요한 능력들을 이렇게 연재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학교의 교재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현재. 또 이것을 이렇게 이제 엄마가나 학원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학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든 알든 제가 늘상 얘기했던 SR 학습법으로 잘 모르겠다면 10번을 SR 학습법의 방식으로 꼬박꼬박 읽어라 라는 얘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학생의 발전 또 공부하는 사고력을 길러주게 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수능 전형이 있는데요. 가나다군에서 다 모집을 하고 정시 수능 전형에서 1191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체능계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영 비율이 조금 다르죠. 실기 점수 40%, 수능 60% 이렇게 반영되는 곳이 있고 또 수능을 45%나 40%만 반영하는 학과도 있는 거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시험 반영 방법은 이 가군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니 굉장히 기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 건국대 주요 사항을 꼭 보시면 활용 점수는 표준 플러스 100분위로 평가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영 비율이 각 과목별로 그 학과별에 따라서 반영 점수나 비율이나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문계열 쪽은 국어가 30점, 수학 나영이 25점, 영어 15점, 탐구 25점, 한국사 5점 이런 방식이라면 뭐 물리학과나 기계공학부 이런 쪽은 국어 20점, 수학 가영 35점, 영어 15점, 과학 25점, 한국사 5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그 학과가 무엇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거 참 그렇지만 이제 가나다군에서 반영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영어 반영 방법은 뭐 1등급 200점, 2등급은
196점. 요것도 이제 인문계가 이제 그런 거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1등급 200점, 2등급도 200점. 이렇게 수의학과를 제외한 자연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고, 수의학과는 아까 인문계열과 똑같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 200점, 2등급 196점, 3등급 193점, 4등급 188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요. 한국사 영역 반영 방법, 아까 수능에서 5점을 했었죠. 그러니까 1등급 200점, 4등급까지는 다 200점 만점으로 처리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U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4번 수시, 정시, 전형 분석 및 지원 전략에 보면 KU 자기추천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이 인문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치외교학과 2.3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영어 교육과, 영어 교육과 2.4, 경제학과 2.6등급, 문화 콘텐츠학과 2.7등급. 이게 이제 2019학년도 기준입니다. 2020학년도 기준은 아니지만, 왜냐면 아직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거의 유사하게 이거가 뭐 천방지축으로 날뛰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의 등급이라고 하는 게 이제 평균 등급이었다. 그럼 이 평균 등급보다 더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당연히 더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더 높아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고요. 경영학과 2.8등급으로 높았으면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가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 1호 교육과 4.2등급이었다. 자연계에서는 수의학과가 2.1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생물공학과 2.3,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2.4, 산업공학과 동물자원학과 2.5, 항공우주 수학교육과 2.6등급,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가 스마트 ICT 융합공학과로 4.5등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KU 학교 추천 전형은,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뒤쪽 4번 문항에는 써 있는데요. KU 학교 추천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은 이게 이제 양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다 쓰지 못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4번 문항에 이것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두 가지로 선발을 하니까, 건국대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신 등급을 보면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행정학과가 1.6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영문학과, 영어 영문학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융합인재, 경영학과가 1.7등급.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은 아까 그 전형에 비해서는 1점, 그러니까 학교 자기 추천 전형에 비해서는 거의 1.34등급 정도가 더 높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역시 학교 추천 전형은 내신이 떨어지면 좀 합격하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어국문학과, 철학과가 1.7등급,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가 부동산학과 2.4등급, 자연계에서는 수의학과, 수학교육과, 화학공학부, 생물공학과가 1.5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생명공학과, 생명과학 특성학과 1.6등급, 화장품공학과 1.6등급, 수학과, 화학과, 기계공학부, 소프트웨어학과, 컴퓨터공학과,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시스템 생명공학과가 1.8등급으로 높았으며,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는 식품유통공학과로 2.4등급이었다.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자기 추천 전형이었고, 또 이 책의 앞쪽에서 기록되어 이번 문항의 2개년 지원 경쟁률과 입시 결과에서 봤던 것들은 기록되어 있는 건 KU 학교 추천, 그러니까 자기 추천 전형에 대한 내신 등급만 나와 있었죠. 근데 이제 이쪽 4번 문항으로 넘어가면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등급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보통 1등급이나 1.34등급까지가 높아야 합격선이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평가 면접의 특징, 아까 이제 서류평가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4번 자율문항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4번 자율문항은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해서 1500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논술과 그 논술 전형과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뭐 아까 얘기한 걸로 가름을 하고요. 그 논술 전형에서 한 가지 꼭 참고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그 학교 추천 전형이나 이제 건국대를 가고 싶은데 학교 추천 전형이나 자기 추천 전형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그냥 논술로 시험 볼 거야. 그렇게 해서는 합격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이 논술은 나름대로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그 학교 내신보다는 수능 점수, 그러니까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KU 일반 학생 전형,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어떤 내용들도 있는데요. 수능 시험 영역별 아까 그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인문계열과 또 자연계열, 또 수의학과가 좀 달랐었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처럼 인문계열은 국어가 25%, 수학이 수학 나영이 30%, 영어 15%, 과학탐구 25%, 사회과학탐구 25%, 그 다음에 한국사 5%를 반영하고 기타 인문계 모집 단위가 국어 30, 수학 나 20, 영어 15, 사회과학탐구 25%, 한국사 5%를 반영한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건축, 상어 생명과학, 수의학과, 화장품공학과, 줄기세포, 재생공학, 의생명공학, 시스템, 융합생명 이런 경우가 국어 20. 수학이 아까의 경우에는 국어가 25%였지만 인문계열 쪽은 여기는 국어가 20이고 수학 가영이 30%, 영어 15%, 과학탐구 30%, 한국사 5%를 반영하고 기타 자연계 모집 단위는 수학 국어 20%, 수학 가영 35%, 영어 15%, 과학탐구 25%로 수학이 5%가 인문계보다 높고 국어가 5%가 더 낮은 거죠. 그러니까 국어에서 반영했던 것을 수학 가형으로 더 가져왔다는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 점수로는 국어와 수학 영역은 등급별 환산 점수를 국어와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탐구 영역은 100분위 1을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건국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30분 내내 그냥 끊임없이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 이게 뭐라고 하죠? 목 쉬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국대학교를 알아봤지만 다음 시간에는 또 대학의 특성이 좀 있는 대학들 뭐 꼭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나갈 건 아니고요. 좀 더 관심이 있고 인기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대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100점 볼 때는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
또 교사들에게 매우 친절한 그 입시 전형에 대한, 그러니까 그 대학에 내가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그러니까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